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하근찬님의 순환이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다른 이들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기도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박만두는 자기 아들은 살아서 돌아온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소에는 한두 군데 앉아서 쉬어야 넘었던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갔고 쉴 생각도 없이 다시 아래쪽을 향해 갑니다. 고갯마루에서 정거장이 보이고요. 거기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는 삐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아들은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고 했어요. 정오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바빴겠죠. 내리막은 수월했어요. 팔을 흔들면 저절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만도에게는 팔이 하나뿐이에요. 왼쪽 소매는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죠. 만도는 걱정이 되나봐요. 3대 독자인 귀한 아들 진수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설마 자기처럼 어디 하나 잘려나간 건 아니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하죠. 내려가는 길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무릎 정도까지 오는 냇물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에 앞서 바지를 풀어헤치고 오줌을 찍 갈기죠. 그리고 굉장히 조심히 다리를 건너지요. 물도 깊지 않고 외나무 다리도 짧은데 왜 그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언젠가 초가을에 한번 헛디뎌 빠진 적이 있었는데 한쪽 발목만 좀 접질렀을 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옷을 말리려고 벗어서 널어놓고 있는데 한쪽 팔이 잘려나간 몸뚱아리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찬 물속에 몸을 숨기고 덜덜 떨며 얼굴만 내놓고 있었답니다. 만도에게 팔이 하나 없다는 것은 그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순환이었던 거죠. 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초가집 주막이 하나 있는데 만도의 단골집이에요. 그 집 여편네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여편네 옆에 앉아 술을 몇 잔 마시면 풀리곤 했다고 하네요. 만도는 들여다볼까 하다가 손님도 여럿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하죠. 친구처럼 지내는 주막 여편네에게 기쁜 소식도 전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 이따가 아들이랑 같이 와서 자랑을 쏟아내려 했겠죠. 네, 그랬겠죠. 읍내 입구에서 만도는 정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진수가 오니까 고등어라도 사가야겠다 싶어서였죠. 고등어를 사들고 정거장에 갔는데 벽시계가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양복쟁이에게 시간을 물어봤고요. 아직 10시 40분밖에 안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안심해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의 들뜨고 긴장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더 아픈 거고요.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 담배를 하나 물고 불을 붙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12, 13년 전 일이에요. 강제징용을 가게 되었죠. 북해도 탄광 아니면 남양군도 아니면 만주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열차를 타라 하면 타야 하는 상황이었죠. 만도는 별 걱정이 없었죠.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될 것이고 죽기야 하겠냐 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다만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는 아내가 신경 쓰일 뿐이었죠. 막상 출발할 때는 만도의 눈에 눈물이 좀 맺히기도 했지만 열차가 마구 달리기 시작하자 만도는 이제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배를 타고 사흘째 되는 날 만도는 내릴 준비를 했고요. 그때 갑판에서 정말 멋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소설 속의 표현을 함께 봅시다. 글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능력,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요, 막상 그 아름다운 곳에 내리고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너무 더웠고요. 끊임없이 중노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잠자리만큼이나 큰 모깃대가 그곳에서 만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만도와 사람들은 거기서 비행장을 닦는 일을 했어요. 비행장이 완성되자 비행기와 물자를 보관할 굴을 파기 시작했죠. 그런데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굴을 파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굴에 들어가 엎드려 있어야 했죠. 어떤 때는 1시간씩 엎드려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습을 기다리기도 했죠. 보통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모두 밖으로 나간 후에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고 뛰어나오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그날은 만도가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런데 영 기분이 찝찝했던 거예요. 성냥에 불도 잘 켜지지 않았고요. 겨우겨우 불을 붙이고 굴 밖으로 나왔는데 공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니까 만도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당황하며 다시 굴로 들어와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놨는데요. 곧 터질 텐데요. 결국 터지죠. 만도는 잘려진 자신의 팔뚝을 보고 정신을 잃었고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절단 수술이 끝난 뒤였죠. 자,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기적 소리가 울리죠. 아들 진수가 탄 열차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만도는 플랫폼이 잘 보이는 곳 울타리에 가서 끝발을 들고 서요. 이상하게 진수가 안 보여요. 열심히 찾죠. 만도의 눈이 여기저기로 굴러갑니다. 목발을 짚고 절룩거리는 군인이 있었지만 만도는 그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생각하죠. 진수가 편지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요.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만도가 뒤를 돌아보니 진수가 있었고요.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한쪽 바지가랑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쪽 다리를 잃은 거예요. 만도는 다짜고짜 화를 내요. 만도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울부짖듯 말하고요. 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꾀죄죄하게 흐릅니다. 무뚝뚝하게 빨리 가자는 말을 내던진 만도가 앞장을 서서 갑니다. 만도는 뒤돌아보지 않고 진수는 힘겹게 뒤따릅니다. 목발을 짚고 가니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만도는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 여편네에게 평소에 하던 장난도 치지 않고 빨리 술을 한 사발 달라고 합니다. 빨리 달라고 계속 재촉하며 곱빼기 사발로 술을 연거푸 석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수를 찾습니다. 술 기운에 귓부리가 발갛게 익어가는 만도가 소리 지르듯 진수를 불러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진수는 방문턱에 걸터 앉아요. 만도는 주막 여편네에게 국수를 말아달라고 하고요. 또 곱빼기에 참기름도 쳐달라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아들이 먹을 거잖아요. 진수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다시 그 부자는 길을 나섭니다. 이번엔 아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아비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죠. 술 기운이 돌아서 마음이 좀 안정되었는지 만도가 말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리 되었냐는 만도의 질문에 진수는 수류탄 파편 때문에 절단 수술을 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번엔 진수가 말을 꺼냅니다. 진수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사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만도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살게 되는 거라며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습니다. 집에 앉아서 할 일은 진수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은 만도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책이랍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내놓습니다. 제게는 이 소설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것도 대책이랍시고 그렇게 자신있게. 두 사람은 이제 개천에 도착해요.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바로 그곳이죠. 진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없죠. 다리가 하나고 목발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바지가랑이를 걷기 시작하는데 만도가 진수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업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고등어를 받아들고 진수는 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고 엎힙니다. 그리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죠. 만도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된 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하고요. 진수는 아들까지 장애를 입었으니 아버지가 참 복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엎고 엎인 채로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넙니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아버지와 아들에게 닥친 두 역사적 순환을 그린 이 소설은 1957년 한국일보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